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서 증여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요건이 부합될 때 증여세 감면을 해주는지, 그리고 증여세 감면을 얼마 정도의 증여세 감면을 해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7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러면 감면 대상 농지 등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농지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농지만 되는 게 아니고요. 농지 4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 초지, 산림지, 그리고 축사 및 부수토지, 이건 이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농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농민과 축산인과 그 다음에 산림업을 영위하시는 분과 수산업을 영위하시는 분 다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초지, 농지, 산림지, 축사 이런 것들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예정지구나 그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지, 농지, 산림지 이런 것들이 하여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소재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자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농민으로서 증여자 요건은 뭐냐 그러면 농지 소재지에 살거나 아니면 농지 소재지 시군부와 연접한 시군부에 살거나 아니면 직선거리로 농지 소재지와 직선거리로 했을 때 30km 이내에 거주를 해야 돼요. 이게 거주 요건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그 증여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 경작을 하든지 산림업을 경영을 하든지 축산업에 종사를 하든지, 그러니까 3년 이상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소급해서 계속 종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사를 중간에 1년 하고 중간에 쉬고 또 1년에 타고, 그건 연달아 3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급해서 3년 이상 경작 등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직접 경작의 의미를 말하는데, 직접 경작이라는 것은 하여간 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농업을 하거나 아니면 산림업을 하거나 축산인으로서 축산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상시 그 업에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지를 그러면 받을 자녀, 그러니까 영농자녀 요건을 살펴보면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거주 요건을 갖추고 직접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주 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여기 자격농민 증여자 거주 요건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거주 요건을 갖추고 신고기한 이내에,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그 농지 소재지 동네에 와서 거주를 하고 영농에 직접 종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요건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요건으로서 농민과 영농 자녀가, 자격농민은 증여를 하기 전에
3년 전에 영농에 직접 종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농 자녀는 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제 사업소득이라든가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그런 과세 기간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닌다. 이렇게 해서 급여라든가 사업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랬을 때는 그걸 자격 농민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농 자녀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은. 그 다음에 신고 기한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 되고요. 증여세는 그 감면을 받으나 안 받으나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면 한도는 무작정 나해서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감면 받을 증여세액이 5년간에 걸쳐서 1억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5년에 걸쳐서 1억 원. 기타 사항으로서는 이제 수중자가, 그러니까 영농 자녀가 농지 등을 농지를 받고 이제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다가 판다. 이럴 때는 2월과세가 적용이 돼서 증여자의 취득 시기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영농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더 좀 많이 과세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증여세는 과세를 안 받은 대신 영농 자녀가 그 농지를 나중에 5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팔 때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영농 자녀의 취득가액이 된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감면받은 농지를, 그럼 감면받은 농지가 상속재산에 가산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감면받은 농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과액에서도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도 과세를 안 받고 상속세도 과세를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증여 전 10년 이내에 다른 재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영농자녀가 받은 감면 농지와 일반 증여재산이 있다. 이럴 때도 합산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년 동안 농사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영농자녀가 받아가지고 5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짓고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그냥 팔아버리거나 농사를 안 짓는다. 그랬을 때는 그 감면세액을 당연히 추징을 받겠죠. 감면세액을 추징받고,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또 이자 상당액까지 같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이자 상당액은 뭐냐? 이것은 이제 추징세액에다가 추징 일수를 곱한 다음에 이게 이제 0.0025 이걸 곱하는데, 이 0.1일 0.00025 이것은 연이율로 따지면 9.1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감면을 신청했다가 사고관리 위반으로 추징이 되면 1년에 9.125%의 그 추징 이자 상당액을 추징받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을 추징받는다고 페널티로 추가로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